미국에서 넘어오는 책들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학문적 깊이가 너무 깊다. 그러면 표면부터 좀 이해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 대부분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그냥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가이드라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보통 제가 이 책을 쓸 때 참고하는 게 대여섯 권의 책이거든요. 하나에. 그럼 깊이 들어가면 글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태권도 1단이면 태권도 1단짜리 품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9단짜리 멋있으니까 9단짜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면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주기화에서 플랜,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체크, 뭐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항목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네 가지 항목이 일반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차는 7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7개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순서예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위한 준비,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할까? 그 다음에 그럼 최초에 우리 지금 했잖아요. 뭐 했어요? 교정운동, 운동재활.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됐어요? 저항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항운동이 돼요? 점프 착지를 위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프 착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플라이오메트릭의 높이 이런 걸로 트레이닝이 가는 거죠. 플라이오메트릭의 아까 말했듯이 파워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얘가 되면 물론 5번, 6번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4번도 얘는 어떨 때 바뀌냐면 선수나 그 회원의 요구에 의해서 좀 바뀔 수 있는데 대략은 그다음에 가속과 최대 속도를 위한 뭐 트레이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첩성 향상을 위한 퍼포먼스 트레이닝 이렇게 대략적으로 7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스포츠 종목별로 체력의 요소를 보면 힘, 속도, 지구력 3가지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힘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는 대표적으로 역도고요. 내가 역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나는 힘을 키우고 싶어.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나는 지구력을 키우고 싶어. 근데 역도를 하고 있어.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지구력을 키우고 싶어. 그럼 대표적으로는 마라톤을 하게 되죠. 중장거리를 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게 뭐 꼭 저는 선수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내 회원이 골프를 치고 싶어요. 골프를 잘 치고 싶대.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 대략 위치가 내 회원이 저는 골프 비거리도 늘리고 싶고 골프 잘 치고 싶어요. 대략 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야구 속도 사이. 그렇죠. 힘 속도 사이야 보통은 요 정도. 투구력, 도약력 대략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힘과 속도가 그러니까 지구력과 힘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대1, 9대1 그죠? 속도와 힘으로 봤을 때도 힘에 좀 더 가깝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축구가 속도와 지구력 쪽에 있는데요. 요새 축구가 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요. 유럽 축구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밑으로 자꾸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뛰는 거 보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이게 이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더 속도 쪽으로 오고 얘가 다시 힘 쪽으로 요새 올라가고 있어서 축구 선수들의 피지컬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요소에다 두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예요. 그러면 뭐 착지 반응력 이렇게 오면 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지구력적 요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6개월 동안 얘를 배웠어요.
스트럭처. 그래서 포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멀 패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패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처는 랭스와 텐션에 의해서 랭스, 텐션, 그리고 스타빌리티. 얘가 모빌리티라고 보면, 얘가 길이 장력이라고 보시면 얘는 안정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 두 가지의 기반에 포스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밑단을 보면 코어 스트렝스, 아이소메트릭한 근력의 기반으로 포스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처가 안 좋다면 아이소메트릭한 운동을 통해서 포스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멀 패턴 움직임, 그러니까 첫 번째 움직임의 패턴인데 얘는 모빌리티, 가동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움직임의 패턴을 이 가동성과 움직임의 패턴으로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얘는 소프티슈하고 뉴럴로지컬한 거니까 신경학적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 빨대의 꼭대기를 잡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잡는 게 뉴럴로지컬한 거예요. 내가 빨대 꼭대기 잡아야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배드민턴을 제가 치면 땅 쳐서 왼쪽 모서리 끝에다 보내야지 하고 빵 쳤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신경적인. 우리 저번에 패시브랑 액티브 나눈 것도 사실 이 개념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이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트니스라는 걸 할 건데 여기에는 스트렝스, 엔듀런스, 플렉시빌리티, 코디네이션, 밸런스, 스피드, 어질리티, 파워 이렇게. 그래서 이 피트니스의 레벨에도 하위 단이 있고 상위 단이 있는데 어질리티와 파워는 상위 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민첩성이 부족하고 파워가 부족하다 이걸 직접 공략해서 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 밑단들을 해결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끝이 나면 그 다음은 기술 코치라고 하는 야구 코치, 축구 코치, 골프 코치 이런 사람들이 테크니컬한 스킬을 거기다 입혀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트니스에서도 운동 체력들은 테크니컬한 기술하고 가깝다고. 왜? 진짜 기술에 바로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잘 보시면 감각적인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기는 그냥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여기는 감각 필요 없어요. 그냥 ROM 90도 잡고 0도 잡아. 그럼 잡으면 돼요. 그리고 뭐 토니오메타로 확인하면 되니까. MLT 걸어서 근력 확인하고 넘어가면. 근데 여기는 눈으로 보고 약간 주관적인 어떤 판정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이 하늘색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영양, 생활 패턴, 정신적, 멘탈적인 관리. 이것들이 이 피라미드의 바탕을 이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구조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트레이트, 이게 바디 템퍼레이처, 레스피레토리가 호흡, 블러드 프레셔, 액티브, 파티그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이오리듬, 컨디션을 얘기하면 요것들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컨디션이라는 것을 또 이제 예를 들어 선수든 일반인이든 컨디션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이 최소한 2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생각을 하고 얘를 접근해야 돼요. 이해됐죠? 이게 사실은 우리 수업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가장 큰 그림. 됐죠? 넘어가도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도 일반인도 과훈련이라는 게 걸려요. 근데 과훈련이 걸린다는 것은 대략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해요. 감염 횟수의 증가니까 내가 자꾸 감기에 걸린다? 과훈련에. 그 훈련이라는 게 꼭 트레이닝은 아니고 우리의 라이프도 과훈련이 있거든요. 내가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내가 몸이 괜찮은지 아닌지, 만성적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심박수가 올라가거나 젖산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심리적 상실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겠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훈련의 징후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수도 회원도 여러분도 감기 같은 거 걸리는 거 제가 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여기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라 여기에다 뭘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밭으로 하면 밭이 엉망진창인데 거기다 뭘 심는들 뭐가 자라나겠어요. 아마 그 씨앗들이 다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첫 번째는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 요 세 단계인데 이건 사실 책에 없어요. 제가 일하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관계 설정, 선수 파악. 이게 제가 선수를 했는데 회원도 똑같아요. 관계 설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쪼여야 될 사람 그냥 억제시켜야 될 사람. 운동해! 이렇게 할 사람 그만해. 살살해. 그 사람의 성향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설정되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는 그 사람의 회원의 상태를 파악해야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내가 막 쪼이는 거 좋아하면 다 쪼여요. 다. 내가 프리스타일이면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근데 누군가는 프리스타일일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누군가는 약간 쪼였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리 직업은 맞추는 거예요. 그 상대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걸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맞춰졌어. 그럼 내가 정원쌤한테 이런 거죠. 정원쌤한테 야 해! 이게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상욱쌤한테 상욱쌤 잘하네 이거 하자. 같은 의미지만 내가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태 파악을 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끝나면 이제 체력 분석하죠. 체력을 분석했으면 왜냐하면 아까 말한 건강 체력이든 운동 체력이든 검사하고 그거 검사가 끝났으면 프로그램 구성하고 그죠? 이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운동 지도는 어떻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운동 재활에서도 그랬듯 여기서도 내가 주고 싶은 거랑 받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협상 내진 조율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내가 주고 싶은 게 결정이 나야 돼요. 난 뭘 줘야겠다. 검사를 통해서 그걸 물어보죠. 뭐 하고 싶냐.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오케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설득해야죠. 상우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이거 먼저 하자. 저는 이거 싫고요. 이거부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대5로 협상하든가 6대4로 협상하든가 그럼 요거 요만큼 하고 요거 요렇게 할까? 하면서 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스포츠 종목을 이해하고 이걸 접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르치는 거에 점점점 제가 지금 산에서 지금 나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의 첫 번째 생활 습관인데요. 그 습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잠이에요. 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자면 가장 컨디션이 좋을까? 제가 오늘 한 5시간 잔 거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어제 좀 일이 있었더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제가 이렇게 맛이 후 가겠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에는 자고 먹고 쉬고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별표 쳐놓는 건 트레이닝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트레이닝을 했어요. 내가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 트레이닝이 내 몸에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예요? 언제 들어와요? 휴식. 그렇죠. 그 휴식은 잠이거든요.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쉬는 걸 제대로 안 쉬어요? 열심히 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만큼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면 생활 습관에 쉬는 것도 오만큼 쉬어야 돼요. 여기서 9를 때렸어요? 9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10을 때리고 5를 해요? 5만 들어오거나 감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심리, 영양, 왜 영양이 이렇게
영양 전공한 교수들이 보면 싫어하겠지만 왜 영양이 이렇게 적어요라고 하면 전 적은 것 같아요. 예, 뭐 체급 경기 아닌 이상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왜 중요하지 않냐면 물론 영양을 전공하는 사람 보면 싫어하겠지만 그러니까 잠하고 밥이 제일 중요한 건 제 시간에 제때 밥을 제때 먹는 게 필요하고 잠을 제때 자는 게 중요하죠. 그게 된 사람에게 질적인 걸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밥을 삼시세끼를 2끼 먹었다, 1끼 먹었다 막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한테 단백질을 몇 프로 먹고 이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말했듯이 1단계 확인 안 하고 바로 퀄리티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고등학교 시험 문제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우선 전 개인적으로 영양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제때 먹어라. 근데 사실 트레이닝도 똑같아요. 트레이닝의 퀄리티를 따지려면 이 친구가 아니면 이 회원이 규칙적으로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2주에 한 번, 3주에 운동하는 사람한테 뭐 운동 동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안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 그 사람은 체육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들어오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일을 처음 할 때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프로에서도 최상급에다 딱 걸어놓으니까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 죽어나죠. 왜? 체육관에 오는 것조차도 힘든데 왔는데 시험 문제를 딱 봤더니 막 기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애들은 와서 폼롤러만 하고 가도 나쁘지 않다. 그 눈높이를 좀 내려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리듬과 에너지 생성. 이 리듬과 에너지 생성은 제가 그 운동 재활할 때도 말했듯이 이센트릭, 그 다음에 홀딩, 컨센트릭 이 세 가지의 회전.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갈 것인지가 일반적인 리듬이에요. 그래서 그 리듬과 그 리듬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말했듯이 벤치프레스 이렇게 하는 게 최악. 하나, 둘, 뭐지 이게? 그 속도가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내가 에너지 생성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듬과 에너지 생성,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운동, 그 다음에 카디오베스큘러 심혈관계, 그리고 SAQ라고 하는 속도, 민첩성, 빠른 움직임. 요렇게가 제가 볼 때 트레이닝의 요소를 볼 때 제가 보는 순서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중간에 바로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한테도 인시즌, 비시즌 나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 골프 치시는 분은 비시즌 들어가면 비시즌 훈련을 새로 하고 인시즌 들어가면 인시즌에 맞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시즌에서는 준비, 트레이닝, 회복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준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수면, 이 사람의 수면, 저는 일반인은 수면 다 체크하거든요. 몇 시간 주무시는지, 몇 시간 정도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주기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포스처, 브리딩, 무브먼트, 심리, 영양. 최소한 준비할 때는 요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 트레이닝에 들어가면 우선 정확한 동작과 중량,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운동 동작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속도와 리듬, 그 다음에 리커버리는 신체적, 정신적 휴식, 그다음에 영양 섭취, 요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톱니바퀴를 보면 비시즌에는 준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비시즌이 시작하면 여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문 있어요? 근데 지금 수면 준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뭔가 변동이 있으면
트레이닝 단계에 대한 거를 조절을 하시나요? 어떻게? 트레이닝 단계로 두 번째 보면 트레이닝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주는 거니까 네. 그 단계를 조절을 해서 그 결핍된 거를 좀 보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당신에게 트레이닝 5를 줄 거야. 근데 이 5를 받으려면 그냥 쉽게 말해 5시간을 자야 돼. 이걸 5를 내가 했는데 3시간밖에 안 자면 이 중에 반은 날라가. 아깝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운동하고 반을 날리는 거야. 괜찮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로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올바른 자세를 잡지 않는데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물론 근력 운동을 통해서 뭐 몸을 세우는 걸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면 효과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관리가 더 어려워. 왜냐면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하거든요. 네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그럼 이제 저는 관리자니까 오면 물어보죠. 잘 잤어? 얼마나 잤어? 피곤해? 어때? 일반인한테 똑같아요. 제가 딱 오자마자 약간 얼굴빛 보고 눈빛 보고 많이 피곤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냐면 이거 확인하죠. 일이 많으셨어요? 오늘도 제가 일이 많으셨어요? 피곤하죠? 그럼 오늘 운동 다 하는 거 좀 무리면 한 30% 덜어낼게요. 그럼 여기서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 힘든데 그냥 갈게요. 하면 그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운동 재활보다 훨씬 더 소통이 아주 민감하고 긴밀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답이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즌으로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즌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인 거고 시즌으로 들어오면 시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준비하거나 트레이닝 하는 것들이 빠져요. 중요도에서. 시합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역할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그러니까 선수 트레이너, 스트렝스 코치, 기술 코치 있으면 시즌으로 들어가면 기술 코치가 짱인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TF 팀장인 거고 비시즌에 들어오면 비시즌이 딱 시작되면 AT가 제일 중요해요. 리커버리 시켜야 되니까 아픈데 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끝나고 트레이닝으로 확 비시즌에 전환되면 스트렝스 코치가 메인이 되고 나머지가 서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일을 하면 제가 지금은 대장이에요. 그럼 내가 막 대장하다가 대장하세요. 그러면 저보다 위인데 제가 무슨 일하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선 나이가 그 경계를 맞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은 내가 해도 되나? 퇴직보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로 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 역할로 장을 받는 거니까. 그럼 그 역할이 됐을 땐 그 사람의 리더가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산소와 무산소? 유산소는 뭐고 무산소는 뭐죠? 산소 능력을 조금 더 활용하는지, 응? 산소를 좀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는지. 아주 원론적인 정의. 오케이.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유산소는 뭐고 무산소는 뭐야? 파워. 순간적인 힘과 좀 길게 하냐 짧게 지속적으로 끌어가야 돼. 길게 하냐 짧게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게 아는데 정의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지금 완벽히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묻냐면 약간 그 정도의 답이면 약간 구름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느낌. 뭔가 딱 잡히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무산소의 구분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씀에 있어서 세포 단위에서 산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예요.
이게 좀 더 명확한 정의고, 그러면 유산소는 내가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하는 에너지가 산소가 필요하면 유산소예요. 근데 산소 없이 쓰면 무예요. 그래서 무산소예요. 이해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무산소, 유산소. 이건 입이잖아요. 세포 단위니까. 이해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산소와 무산소를 나눠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 운동으로 갈 때 이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안타깝게도 팀에서 트레이너들이 그래서 100m를 숨 참고 뛰라고. 무산소입니다. 완벽하죠. 왜냐면 그게 어디에서 필요하느냐를 정의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이러면 유급, 이러면 무예요. 말이 안 돼요.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를 쓰는, 이건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유산소는 산소를 교환하니까 호흡에서 폐에서 그 세포까지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차선이 넓어야 돼. 그렇죠. 차선이 넓어야 산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산소는 혈액이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혈관과 얘네들의 통로가 크고 빨라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선수들이 우선 몸이 작은 이유예요. 그냥 왜냐면 통로만 넓으면 되지 그 근육에다 뭘 많이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죠? 무산소는 길이 필요 없어요. 근육에다가 이빨이 때려 넣으면 되거든요. 이빨 때려 넣으니까 애들이 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그냥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길이 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산소 기반으로 쓰는 선수들의 몸이 큰 이유는 근육에다 ATP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저장 창고를 키우는 거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100m 달리기 선수 사이즈 어때요? 크잖아요. 조깅하고 마라톤 하는 선수.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생각을 해야 그게 몸이 만들어 가는데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농구와 야구가 무산소가 90%고 유산소가 10%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NBA 선수들 팔 봤어요? 보디빌더 같아요? 농구 선수 같아요? 메이저리그 선수 몸 봤어요? 걔네들도 보디빌더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체력으로 풀어야 될 걸 계속 기술로 풀고 있는 거예요. 안 풀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없어요. 축구 선수 뭐 70%래요. 무산소 70.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새 유럽 축구가 엄청 빠르고 다이나믹한 이유는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왜냐하면 무산소성 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에너지를 쓰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쓰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이 선수 또는 일반인 골프가 이쯤 돼요. 골프가 이쯤 돼요. 근데 지금도 막 배구 선수들 막 크로스 컨트리 해요. 참 멋있어요. 내가 볼 때. 참 삽질,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삽질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구기 종목 죽 쓰고 있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죽 쓰죠. 기본이 돼야지, 기본.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수를 맡거나 그 회원이 원하는 종목이 딱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것대로. 제가 운동 재활할 때도 말했죠. 저는 제 생각 넣지 않아요. 뭐 하세요? 농구. 전 그럼 9대 1의 비율로 트레이닝 빡 세팅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왜 이거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복싱 한대요. 복싱 5대 5네요. 유산소 5예요, 무산소. 이 퍼센트와 비율대로 프로그램 그냥 짜면 저는 완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유무산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표는 여러분 다른 데서 가져오신 거. 네, 생리학책에 있어요. 이거 생리학책에 있는데 그대로 쓰면 표절이라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제가 표절은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따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는 건 없고 똑같이 그냥 퍼센트, 비율로만 퍼센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왼쪽은 시간. 여기는 예를 들어서 1에서 3초는 시간이죠. 아까 뭐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했는데 그게 좀 덜 정확한 건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무산소네요. 3초 움직였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무산소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틀리진 않았지만 얘가 틀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됐어요? 요건 시간. 이건 종목들이 어떻게 웨이트 리프팅, 다이빙, 체조 무산소 100%잖아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운동 재활, 그러니까 스포츠 트레이닝을 포함한 트레이닝의 지식적 수준으로 하면 운동 재활이 한 10이면 트레이닝은 제가 한 30밖에 안 돼요. 진짜 30밖에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무산소, 유산소. 이건 어디 가면 정말 창피한 일인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세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뭐 스포츠 트레이닝의 주기화는 뭐 나라나 요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뭐 준비 기간, 경쟁 기간, 전이 기간, 뭐 대략은 프리 시즌, 인 시즌, 오프 시즌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중간 단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차후에 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기화 사이클이라는 건 만약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은 4년 주기로 사이클을 돌려요. 그러니까 4년의 올림픽 날 이때 정점을 찍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맞춰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구, 축구, 프로스포츠는 1년 사이클이거든요. 1년 주기로 맞추는 거고요. 만약에 아마추어 종목들이 막 월 한 번씩 시합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3, 4주 주기 사이클을 갖는 거죠. 그리고 중간 주기는 일주일 프로그램, 일주일간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걸 얘가 훈련이라 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4년부터 훈련까지 왔죠. 이 다음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거면 스쿼트는 어떻고 벤치프레스는 어떻고 이 얘기가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쭉 여기가 없는 여기는 이게 좀 그렇지만 여기가 없는 여기 훈련은 주로 완전하진 않지만 약간 보디빌더도 있긴 해요. 시합 주기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4년, 연, 분기, 뭐 월, 일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사석에서 자주 말하는 건데 저 트레이너니까 트레이너의 꽃은 이거다. 제 아무리 운동을 오래 했어도 저희는 그래도 생리학을 배운 사람이라 이 개념이 장착된 사람은 체육을 전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은 연간, 분기, 월, 일. 그래서 인디비듀얼 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션을 진행하면 요 블럭 하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블럭이 월, 그 다음에 분기, 연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한테 약간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전 일반인한테 그냥 선수처럼 취급해요. 골프 치는 분한테 골프 선수 훈련시키고 테니스 치면 테니스 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즌별 트레이닝 강도 아까 말했듯이 준비기, 시합기, 전이기 이렇게 있는데요. 준비기에는 트레이닝 양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의 역할이 제일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TF팀의 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즌으로 딱 들어가면 경기를 하니까 경기인들이 메인이 돼요. 그리고 트레이닝 볼륨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 경기인들도 그렇고 안 놓으려고 해요. 모두 자기가 쥐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모두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욕심을 내니까. 자, 그 다음엔 저항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변인. 이것도 다 여기 아까 제가 책에 없다는 거는 빼고 다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항운동 프로그램 설계 변이는 대략 이렇게 해요. 1단계는 요구 분석해요. 스포츠를 평가하고 그 스포츠가 아까 말했듯이 유산소, 무산소, 최소한 여기서 평가하죠. 그 다음에 그 선수를 평가하죠. 그럼 훈련 상태, 신체 검사 평가, 훈련 목표. 그 다음 2단계 운동 선택은 운동의 유형. 그 다음에 운동의 유형을 분석하고 스포츠 동작 분석이면 예를 들어서 축구로 하면 공격수는 주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달리죠. 그렇죠? 앞과 이렇게 달리잖아요. 최종 수비는 주로 이렇게 서서 뒤로 움직이거든요. 움직임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축구 선수의 터프가 각자 다른 건 내가 움직임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터프가 달라지고 미드필더는 그 두 가지를 다 갖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내야수는 주로 측면과 전방으로 그렇죠? 측면과 전방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외야수들은 측면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운동 기술의 경험, 그 다음에 저항의 장비, 그 다음에 얘를 간과하는데 주어진 훈련 시간. 그래서 저는 일반인을 만날 때도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는 얼마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하루에 30분밖에 못 쓰는데 제가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갖다 넣으면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말라는 거예요. 나는 줬고 하든 말든 그건 네 거고. 그 다음에 훈련의 빈도는 훈련 상태, 스포츠 시즌 아까 말했듯이 전익인지 인시즌인지 오프시즌인지 그 다음에 트레이닝의 부하, 그 다음에 유형, 기타 훈련. 근데 운동의 순서를 구성할 때는 순발력 운동이 먼저고요. 주요 운동이 그 다음, 보조 운동, 그 다음에 상하체 교대 운동, 밀고 당기기, 뭐 슈퍼센트, 컴파운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훈련 부하와 반복 횟수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 이게 뭔지 제가 알죠? 정량, 정성. 양적인 평가는 몇 킬로그램을 몇 번 들었는지 양적인 문제고, 정성적 평가는 그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와 반복 횟수의 관계, 원RM,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뭐 뒤에도 나올 거예요. 원RM이면 여기를 이 말을 한국말로 풀었으면 저는 예를 들어 원RM이 벤치프레스 원RM이 몇 킬로예요? 95죠.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걸 원RM 95kg 딱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옮기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 번 들어 올릴 수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95kg 이상의 무게는 들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쓰면 3번 올릴 수 있는데도 그냥 힘들어서 놓았어요. 그 원RM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원RM. 왜냐하면 리피티드 맥시멈이니까 95kg를 2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어떻게 변경할 건지. 뭐 이것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쌀집 아저씨라는 표시 하거든요. 트레이너가 있는데 근데 무거우세요? 그럼 무게 내리죠. 가벼워요? 무게 올려요. 이건 전공 안 한 사람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들었는데 무겁니? 그럼 내리라고 하겠죠. 가벼워? 그럼 더 주겠죠. 이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점증성의 원리, 시기와 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휴식 시간인데요.
근력 순발력은 대략 휴식 시간 2에서 5분, 근비대는 30초에서 1분 30초, 근지구력은 30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거든요. 주로 보디빌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보디빌더에게 운동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휴식 시간은 짧게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왠지도 모르고 그럼 반복 횟수는 왜 맨날 8번에서 10번 이것도 모르고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시켰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무산소와 유산소 보여드렸듯이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내가 그린 이미지와 내 몸이 달라지고 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m 육상 선수처럼 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100m가 아니고 보디빌더처럼 이래져. 뭔가 몸이 이상한 거죠. 반대로 나는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쉐입을 갖고 싶다. 근데 운동을 했는데 자꾸 커져. 얘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운동으로 하면 이제 뭐 이건 저도 사실은 그 친구 이름 까먹었네요. 오래돼서 네이트 브로컨이었나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근력 트레이닝의 베이스 라인을 이렇게 예를 들면 플랭크에서 숄더 탭을 코어에 스탠다드한 운동으로 본다면 로어 바디 풀을 데드리프트, 로어 바디 푸시를 스쿼트, 어퍼 바디 풀을 벤트 오브 로우, 예를 들어서 어퍼 바디 푸시를 벤치 프레스를 아주 스탠다드한 근력 운동의 기본 베이스라고 둔다면 밑으로 가는 게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프로그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영하고도 비슷하게 또 운동을 했대요. 꽤 했대요. 그러면 스탠다드한 걸 한번 시켜보겠죠? 시켰는데 데드리프트가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리그레션 들어가죠? 봤더니 뭐예요? 힙 스러스트를 시켜서 힙힌지를 좀 만들어. 했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브릿지를 시켜야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레그레이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쓴 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장착되어야 한다예요. 리그레션은 더 쉬운 걸로 오는 거고 프로그레션은 더 어려운 걸로 가니까 그러면 데드리프트에서 좀 더 어려워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로 올라가요. 뭐 루마니안이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상태에서 메디슨 볼을 스로우하는 뭐 이런 동작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들이 합쳐지면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이라든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쫙 합쳐져 갖고 하나로 이렇게 뭉치니까 아까 그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모았는데 안 되면 밑에 가서 다시 분해해서 확인하고 또 안 되면 밑으로 와서 또 분해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략 이해됐죠? 대신에 이걸 볼 때 그 친구도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이 표를 처음 봤는데 얘랑 똑같진 않아. 이건 제가 바꾼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념을 장착하라. 얘를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고 스탠다드한 걸 두고 예를 들어서 백스쿼트다. 얘를 기본으로 두면 리그레션은 예를 들어서 프론트나 가블리 스쿼시 되는 거고요. 스모 스쿼트가 되는 거고 ABP 포지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개념 장착. 틀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친구도 그때 이거 할 때 겁나 흥분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 친구가 보여주신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위험해서 잘 보여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걸 딱 보여주면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위한 준비 중에 얘가 초과 보상의 원리고요. 이게 아마 영어로 하면 슈퍼 컴펜세이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가 이 베이스라인이 항상성 알죠? 항상성. 사람은 36.5도를 계속 가지려 하고 심장 박동수도 내가 원래 한 70이다. 그럼 70을 계속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딱 시키면 피로가 생기니까 밑으로 쫙 몸이 떨어져요. 쭉. 저 개인적으로 요새 트레이닝하면 하고 나면 바로 막 저 비염이 30분 안에 올라와요. 재채기가 나요. 피로가 생기니까. 그래서 트레이닝이 들어오면 피로가 쭉 떨어졌다가 얘가 리커버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죠. 항상성 베이스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정점에 딱 올라와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트레이닝을 빡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초과 보상이 여기에서 끝났는데 바로 해? 이거는 휴식 시간이 짧은 거잖아. 아까 말했듯이 만약 근파워나 근비대는 2분에서 5분 사이인데 만약에 1분에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 무게가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거 하나가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3세트의 벤치프레스라고 생각해도 돼요. 한번 벤치에서 쭉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하고. 얘가 아까 주기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기간을 일주일의 주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초과 보상을 한 달의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아. 그 파워 트레이닝을 할 때 이게 서브맥스로 하면 그 10개의 개수를 계속 다음 세트로 유지할 수 있고 진짜 맥시멈으로 하면 계속 개수가 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설명하고는 이게 단순히 무게는 아니에요. 나의 몸 상태예요. 네. 그 다음을 들 수 있는 몸 상태가 네. 됐느냐 안 됐느냐.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스쿼트를 네. 만약 150kg를 10개 들었어요. 네. 그럼 쭉 떨어졌다 회복이 돼도 다시 150을 들면 7, 8개밖에 못 들잖아요. 네. 그게 다 올라온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을 10개 들었는데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들면 150을 4개 들겠죠? 이러면 다 그냥 못 든 거예요. 그게 같은 걸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휴식 시간이나 그 기간을 내가 충분히 어떤 사람은 그래서 3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5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만약에 쌤이 4시간 자고 왔어요. 그러면 3분으로 회복이 안 될 거예요. 5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쌤이 진짜 8시간 충분히 자고 왔어. 3분이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게 딱 못 박을 수 없다. 근데 제가 팀에 있을 때 이걸 못 받고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저랑 운동한 선수들은 거의 다 토가 나오려고 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제가 시켰으니까. 그럼 막 점심을 거의 전 선수가 못 먹었어요. 근데 저 그때 어땠는 줄 알아? 나 정말 잘했어. 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간의 조율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구리 야구 숙소에서 영양사님이 찾아와 선수들 반이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트레이닝과 휴식 시간의 비율, 그 다음에 빈도수, 운동 강도 이런 것들이 이 구조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 행위를 하면 운동 조절, 학습 이거에 의해서 운동이 발달되거든요. 조절하는 건 내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학습은 내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동 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체 움직임 시스템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골격계, 신경계, 근육계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 인체 움직임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저희 운동 재활에서도 했었죠. 이것도 운동 재활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기능장애는 변형된 길이 장력의 관계, 변형된 짝힘의 관계, 변형된 관절 운동. 이것들이 변형된 감각 운동의 통합성을 갖고 이게 신경근 효율성이 바뀌게 되니까 조직이 피로해지고 파괴되는 형상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변형된이 없어진다면 상승작용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베이스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